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T테스트 네 번째 시간 양측, 단측 검정 3-4 단순하지만 헷갈릴 수도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가 됐는데 아직도 T테스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T테스트를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측, 단측 검정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 보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T테스트는 이거였습니다. A대학과 B대학의 남학생의 키가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다. 이것을 앞에서 잠시 공부했던 통계적 가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ull Hypothesis, 귀무가설은 XA 바와 XB의 바가 같다. 여기서 X바라는 것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모집단이 아닌 표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대학의 평균은 XA의 바, B대학의 평균은 XB의 바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는 A의 평균과 B의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적 가설을 양측과 단측 검정으로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alternative hypothesis를 조금 확장을 해보면 여기서는 XA의 바와 XB의 바가 다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A의 평균이 B의 평균보다 크다 이거나 혹은 A의 평균보다 B의 평균이 크다라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즉 합집합이죠. 다시 이 똑같은 가설을 조금 변경을 해보면 요 XB의 평균을 왼편으로 넘기면 요렇게 바뀔 것입니다. A와 B의 차이, difference는 0이다, equal 0이냐 아니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단순히 두 개의 값이 다르다. 그래서 의미상 크거나 작다 모두를 포함할 경우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왜? 두 개가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측 검정은 무엇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대립가설로 채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0보다 크다 이거나 0보다 작다만을 가설로 한 경우를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양측을 하고 언제 단측을 하느냐?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논문의 경우엔 연구자가 사전에 기존의 연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이런 이유로 다를 것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가설을 세운다면 양측이 되겠죠. 반면에 본인이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 기존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A보단 B가 무조건 큽니다. 클 것입니다. 혹은 A가 B보다 작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가설을 단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계적인 방법일 뿐 통계가 양측이냐 단측이냐를 어떠한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구자가 혹은 조사자가 기존의 연구와 논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사전에 본인이 세운 가설에 의해서 양측이 될 수도 있고 단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측을 보죠. 양측 검정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생긴 것을 기본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이것을 0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A대학 남학생의 평균 키와 B대학 남학생의 평균 키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확률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확률 곡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5%보다 크냐 작으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A와 B 대학의 남학생 평균 키 차이는 1.4cm인데 이 1.4cm가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은 얼마일까?
우연이란 말은 0이란 얘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연이라면 95%의 확률 안에 들어와야 하고 우연이 아니라면 5%의 확률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5%일까요? 이 0을 기준으로 95%, 즉 0에 가까운 95%는 우연이고 0에서 먼 5%가 우연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양쪽 끄트머리 5%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즉 0에서 멀어져 있는 5%겠죠. 이 경우는 양측이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2.5%, 2.5% 합이 5%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지요. 만약에 이 1.4cm가 여기 어딘가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일 것입니다.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1.4cm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타났다면 그죠? 크든 작든 그렇다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측 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봤던 그 통계적 가설 그대로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0보다 크다 이거나 다른 한 가지는 0보다 작다 일 것입니다. 자, 0보다 크다는 이쪽이고 0보다 작다는 이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0으로부터 가까운 쪽 95%냐 0에서 먼 5%냐인데 여기선 단측 한쪽 방향만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것과는 다르게 5%를 몰았습니다. 한쪽으로. 그죠? 그래서 1.4가 여기서 나온다면 우연이고 1.4가 여기서 나온다면 우연이고 1.4가 요런 쪽에서 나온다면 우연이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의 차이는 대립가설의 차이입니다. 양측은 0보다 크거나 작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양쪽 꼬리의 합이 5%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고요. 단측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한쪽으로 그 5%를 몰아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0을 기준으로 양측이든 단측이든 95% 안에 들어오면 두 평균값의 차이인 dA-B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두 집단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T테스트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중요했던 양측, 단측 검정을 살펴봤습니다. 3-4 단순하지만 헷갈릴 수도 여기까지입니다.